지난 주말에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이 민간자문위원회에서는요 1박 2일로 이 연금개혁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아주 열띤 토론을 가졌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한 가지는 합의가 됐고 한 가지는 합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기초연금은 과연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그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금개혁 주요 이슈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더 내는 이 보험료율 15%까지 올리자는 것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더 받는 거죠. 소득 대체율은 여기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40%에서 50%까지 그 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를 띄고 있다고 그랬죠. 네, 이것은 15%까지 올리는 걸로 가닥이 잡혔고, 네, 그러나 여기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요, 이 지급받는 거죠. 우리가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 현행 40%를 소득 대체율로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이 50%까지 올리자는 안과 현행대로 지급하자는 안이 서로 이견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연금개혁특위의 이 민간자문위원회죠. 여기서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서 이틀간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일화를 국회 연금특위에 내자고 했는데 단일화를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자문위원회는 현재 9%인 연금보험료율은요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서로가 합의가 되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소득 대체율에는 서로 다른 이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소득 대체율은 우리가 나중에 받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A안, 주로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소득 대체율 40%를 고정하자는 이야기가 지금 주장되었고요. 네, 또 다른 B안은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러한 B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A안과 B안은 결국 이 보험료율 15%로 올리자는 것은 합의가 됐는데 이 지급해 주는 거, 받는 거죠. 40% 현행대로 할 거냐 아니면은 50%로 높일 거냐. 네, 여기에서는 서로 이견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절충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공동위원장들이 절충안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15% 보험료율은 그대로 가고 소득 대체율을 45%로 조정을 해보자 했는데 그러나 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서로 팽팽해서 이것도 무산되고요. 네, 여기서 그러면은 결국 두 가지 안을 국회 연금특위로 올릴 거냐.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2월 초에 다시 한번 의견을 갖는 그러한 미팅을 하기로 했다는 것이 지금 속보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네, 연금개혁 주요 이슈 사항에 이 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지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었죠. 네, 정부의 이 재정추계위원회에서요, 이번에 계산을 해봤더니, 2057년 소진된다는 얘기가 2055년으로 2년이 앞당겨졌습니다. 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요, 1999년부터 소득의 9%로 동결돼 왔었습니다. 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연금개혁에서 소득 대체율을 낮추거나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이러한 것들은 진행이 됐는데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 직접 지금 이 직장인들의 보험료율을 올리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셈법으로 이것은 손을 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25년 동안 이 보험료를 안 올렸기 때문에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도 당연히 당겨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역대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연금 개혁에 나선 것은요, 이 정치적인 셈법밖에는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을 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웠던 시기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일본은 2004년도에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올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연금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일본 총리도 많은 국민들의 반대를 겪었지만 그러나 지금 일본이 이 정도 지금 유지가 되는 것은 그때 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요.
어쨌든 정치적 셈법으로 그동안 25년째 동결됐던 이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는 데에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기초임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네. 국민연금과 기초임금이 지금 동시에 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 연금특위나 민간자문위원회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네, 그런데요, 여기에서 기초임금의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합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4, 5년 이내에 최소한 13, 14%까지는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부분을 기초연금과 통합을 하고 이 소득 비례 부분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과 통합하자. 네, 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연금 낸 것보다는 조금 더 받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보통 2배 정도 더 받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에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소득 비례 기능이 있고 이건 내가 낸 것만큼 받는 거고요. 재분배 기능이라는 게 재분배 기능은 적은 보험료를 낸 사람은 많은 보험료 낸 거를 좀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에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초연금하고 통합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이 정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것도 네, 비슷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금특위 소속의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 국민연금이 이 어떤 위상을 가져야 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모수개혁, 그러니까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늦게 받고 얼마를 또 더 받고 네, 이런 모수개혁만 하면은 기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기 때문에 퇴직연금 활용도 높이는 방안을 또 제안을 했어요. 퇴직연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8.3%가 지금 퇴직금 기금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직장인이 나오면은 그 기업체에서 퇴직금을 주게 돼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4%를 네, 이 국민연금 기금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 4.3%만 퇴직금을 지급하자. 네, 이런 안도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이용우 의원은 1층 기초연금, 2층 국민연금, 3층 퇴직연금, 네, 이렇게 3층 보장론을 다시 얘기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1층의 기초연금론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1층의 기초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으면 어떻게 했냐. 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5%는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보험료율이 인상됐죠. 최대 15%까지 네,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데 OECD 평균 보험료율은 18.3%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못 미칩니다만은 어쨌든 15%까지 1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급 연령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조정되자는 얘기죠. 67세는 일반적인 선진 국가들이 보통 67세에서 68세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여기에 맞춰서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는 따라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랬죠. 정년 폐지나 정년 연장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기초임금 부분인데 여기에 국민연금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합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래서 1층 전국민 보장론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 끝장 토론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소득 대체율에는 서로 이견이 보이고 있다. 현행대로 40%를 지급하자. 네, 이거는 정부와 국민연금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거죠. 네, 더 걷는 거는 좋다. 왜? 우리가 그동안 기금 고갈된다니까. 더 걷는데 더 주는 거는 하지 말고 현행대로 지급하자. 예, 더 내고 현행대로 받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더 받는 50%죠. 이거는 민주당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소득 보장,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를 하자는 거죠. 우리나라가 OECD 노인 빈곤율이 최고 꼴찌죠. 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34개 국가 중에서요. 여러분 경제 순위로 보면은 10위권에 들어가는데 이 노인 빈곤율, 자살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더 받는 50%는요. 더 내고 더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서로 이견이 있는 거죠.
40%로 할 거냐, 50%로 할 거냐. 네, 여기에 45% 서로 절충안을 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강해서 그 절충안도 네, 서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초임금은 어떻게 될까? 네, 이게 핵심인데요. 소득 대체율 현 정부대로 40%로 유지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기초임금은 100%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 영상을 순서대로 쭉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실에 시민사회 수석이 나와서 1층 보장론을 이야기했다고 벌써 한 서너 달 전이죠. 네, 그때 한번 제가 주장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3층 보장론인데 저렇게 이야기하면 4층 보장론을 가기로 한 건가? 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40%,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40%로 가져가면 기초임금을 가장 기본 보장론으로 깔고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요, 네, 연금특위의 이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끝장 토론을 하고서 나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금개혁에 이 초안은 합의가 됐습니다. 그 합의는 15%로 우리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거죠. 두 번째 40은, 네, 40% 소득 대체율을 주느냐, 50% 소득 대체를 주느냐, 4050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100은 이렇게 40%를 줬을 때는 기초임금은 100% 지급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2월 초에 다시 한번 합의를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빠르게 기사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